안녕하세요. 다양한 차를 마시고 리뷰하는 생강을 마시는 차짜리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티수입사 이음에서 구매한 대만 묘율 지역의 동방미인 차입니다. 오늘도 다구를 예열하면서 시작할게요. 동방미인은 대만 우롱차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오리엔탈 뷰티로 이름에 차산지 차품종에 대한 명칭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다른 대만 차랑 달라요. 우롱차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서 다른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차가 어쩌다가 이런 동방미인 같은 독특한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썰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만국박람회 시절 즈음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 차를 진상받아서 마실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차를 먹고 영국 여왕이 이 차 너무 맛있다. 오리엔탈 뷰티가 떠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맛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어서 그 썰에 의해서 동방미인이라는 오리엔탈 뷰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찻잔까지 데우고 예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동방미인은 녹색하고 자색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임해화 등급으로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라서 동방미인의 좋은 자색을 보기는 조금 힘든데요. 그래도 솜털의 흰색, 갈색, 녹색 같은 다양한 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방미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색은요, 보라색 고구마를 군고구마로 만들면 나오는 그런 보라색 느낌이 동방미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색이라고 합니다. 동방미인은 정말 맛있는 차지만 사실 우리기 편한 차는 아니에요.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온병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살짝 보온병도 예열을 하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뜨거운 물이 온도를 잃지 않도록 보존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동방미인을 조금 낮은 온도로 먼저 내리고 그 사이에 물이 식지 않게 보온병을 이용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내리고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끓여서 이렇게 3번 정도 다른 온도로 내릴 거고요. 물론 비슷한 온도로도 여러 번 내릴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0도에서 80도 사이에 온도를 충분히 낮춘 녹차 수준으로 충분히 낮춘 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방미인은 향미가 굉장히 다채로운 차예요. 그래서 물 온도에 따라서 나는 맛과 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차가 익고 나면은 뜨거운 물로 익어버리고 나면은 익은 맛만 나는 대표적인 차예요. 근데 또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차라서 이게 무조건 뭐가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온도에서만 나는 풍미를 한번 즐기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아직 동방미인을 많이 즐겨보시지 않았다면 일단 처음에 한두 번은 꼭 낮은 온도로 처음을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 낮은 온도에서만 나는 샴페인 같은 좋은 향들이 있거든요. 이 동방미인의 다른 이름이 샴페인 우롱이에요. 그 샴페인의 탄산 같은 퐁퐁퐁퐁 하는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그런 싱그러움이 뜨거운 물이 닿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꼭 낮은 온도로 차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탕을 우릴 건데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동방미인 보시면 이렇게 물에 젖지 않고 동동동동 뜨는 물에 안 젖은 느낌이 나는 찻잎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솜털이 많아서 솜털 많은 어린잎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거를 막 억지로 물에 적시려고 하면 찻잎이 상하면서 향미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차가 물에 젖지 않고 위에 동동 떠있기만 하면 당연히 차의 맛과 향이 잘 안 우러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윤차하고 세차를 해주는 겁니다. 윤차랑 세차를 통해서 차에 물이 잘 먹게 해주면은 차의 맛과 향이 좀 더 잘 우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방미인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윤차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저 지금 첫 탕부터 마시고 있어요. 수색을 보시면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의 중간쯤인데 연두색처럼 막 탁하거나 우윳빛이 도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색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색깔을 보면은 화이트 와인이 생각나는데 동방미인의 다른 이름이 샴페인 우롱이다 보니 이런 수색을 보면 저는 바로 화이트 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맛을 보면 약간의 박하같이 시원한 느낌하고 코끝을 맴도는 달콤한 꿀향, 그러니까 꿀밀자를 써서 밀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샴페인에서 기포가 퐁퐁 올라올 때 느껴지는 그런 상쾌하고 싱그럽고 그런 퐁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샴페인이라는 그런 노트를 누가 처음에 생각해냈는지는 몰라도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꿀향은 필스너 맥주 마시고 나면 잔에 남고 코끝에 남는 그런 달콤한 꿀의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샴페인 우롱, 동방미인에서 나는 꿀향은 뜨거운 꿀물을 먹었을 때 나는 갈짝지근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라 샴페인이나 맥주 같은 데에서 시원한 탄산을 먹고 나서 남는 그런 시원한 꿀향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동방미인에서 이런 다채로운 맛과 향이 나는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록엽선이라는 벌레의 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차를 만드는 품종인 청심대유의 품종에서 오는 향미, 그리고 세 번째는 차를 만드는 방법인 제다법에서 오는 3가지 이유를 꼽고 싶어요. 동방미인 하면은 소록엽선이라는 벌레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나무에 기생하는 소록엽선이라는 매미 유충은요, 차나무 가지 안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이즈의 작은 벌레예요. 왜 우리도 모기 물리면은 막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러잖아요. 소록엽선이 차나무에 기생하면 차나무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되게 신기한 맛과 향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거기서 박하향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 동방미인의 재미있는 맛과 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탕을 내리면서 마저 얘기를 할게요. 동방미인이라는 차는 소록엽선 작용이 꼭 돼야만, 그리고 소록엽선의 작용이 많을수록 좋은 차로 치는데요. 벌레가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차의 진액 같은 거를 벌레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좋은 동방미인일수록 많이 생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방미인이 워낙 인기가 좋은 차다 보니까 동방미인 자체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그냥 팔아야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품질의 동방미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동양차를 처음 시작할 때 추천을 많이 받았던 차가 이 동방미인하고 봉황단총 같이 향이 화려한 차들인데요. 처음에 동방미인을 마실 때는 심지어 대만 가서 좋은 차랍시고 막 사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동방미인이 뭐가 그렇게 좋은 차라는지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차를 좀 더 배우고 나니까 그때 제가 마셨던 차들은 백호오룡이라고 해서 청심대유 품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백모후나 백로처럼 어린 싹이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차 품종으로 만든 동방미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신 건차는 사진 보시면 어린 싹도 있지만 다른 찻잎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청심대유에서 나오는 품종의 독특한 꿀향이 있어요. 그런 향도 살아나고 위조에서 오는,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찻잎을 말리면서 생기는 독특한 향도 있거든요. 동방미인은 고작업이 다른 차들보다 좀 더 섬세하게 오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독특한 향도 있는데 백호오룡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오는 다채로운 맛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방미인의 특징적인 맛과 향이 전체가 다 나지 않고 조금 덜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차를 구입한 이음 티하우스에서 다시 마셔보고 얘기도 듣고 공부도 해보니까 그때서야 동방미인의 매력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대량 생산된 동방미인에서도 이게 동방미인만의 독특한 뉘앙스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거를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좀 알아야 좀 잘 느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약간 슬픈 얘기네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는 만큼 또 잘 느끼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탕은 아까 보온병에 따로 담아서 온도를 유지시켰던 물을 쓸게요. 원래 이러면 향이 날아가서 추천드리진 않지만 잠깐 보시면 이제 차가 충분히 불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찻잎을 꼭 물에 잘 적게 하겠다고 흔들거나 적거나 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이렇게 충분히 찻잎이 물에 잘 우러납니다.
이제 세 번째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좋은 우롱차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동방미인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인데요. 동방미인이라는 거는 사실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서의 브랜드를 처음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한 차예요. 그 전까지는 대만에서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중국차 스타일을 하거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도나 스리랑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서양식 홍차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이 동방미인이 굉장히 성공하면서 대만만의 차 이런 브랜드 구축에 성공하게 된 거죠. 마케팅에 대해 성공한 비싼 고급차다 보니까요. 종류도 되게 많고 유사품도 되게 많아요. 처음 동방미인이 나왔을 때 만들어진 청심대유 같은 품종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백호 우롱처럼 싹이 많이 나오는 좀 더 저렴한 품종인 백모후 같은 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금헌이라는 품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화 불을 넣는 정도에 따라서도 또 종류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방미인이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 홍차 같은 차를 만들 때에도 소록엽선을 일부러 작용시켜갖고 조금 다른 맛이 나게 하는 귀비오룡 같은 유사 제품도 생겼습니다. 이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우리니까 색이 좀 더 진해졌어요. 조금 더 붉은빛이 돌고 이 동방미인이 굉장히 신기한 게 물 온도에 따라서 수색과 맛과 향이 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차예요. 다른 차는 물론 물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맛과 향은 꽤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수색부터 색이 달라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동방미인을 드실 때는 물 온도를 다르게 해서 드셔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박하향이 나고 시원한 맛이 있는데 조금 더 달고 꿀같이 달짝지근해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방미인도 아주 뜨거운 물로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독특한 향미가 있다고 그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을 새로 끓여왔어요. 마지막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릴게요. 동방미인은 좀 비싼 차다 보니까요. 다 우리고 남은 엽저를 그냥 버리면 조금 아까워서요. 이런 유리병에 엽저, 그러니까 차 우리고 남은 찻잎 찌꺼기를 넣고요. 물을 가득 채워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또 동방미인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끓는 물로 우린 이 수색을 보시면요. 훨씬 붉은색이 많이 돌고 진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맛을 보면요. 홍차가 좀 연상이 돼요. 약간의 쌉싸름한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막 꽃향기 같이 장미향기 같이 막 화사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하나의 차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차인 것 같아요. 오늘 동방미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동방미인 만드는 거 진짜 조금 힘들었거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